이렇게 연애가 내 삶을 조여온다라는 걸 감지하게 되면 이별을 결심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공백기 가졌더니 재회가 됐다는 사람은 뭐냐? 라고 하실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특징이 있는데 안녕하세요. 연골님들, 연장님들, 대표 상담사 희먼쌤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재회 상담에만 쏟은 시간을 쭉 헤아려 본 적이 있는데 순수하게 재회 상담에만 쏟은 시간이 최소 4만 시간이더라고요. 오늘도 정말 딱 핵심만 짚어드릴 거예요. 나머지 궁금한 거는 댓글에 남겨주시면 한 번씩 챙겨드릴게요. 그러면 4만 시간의 지혜 바로 전달해드릴게요. 집중. 쫙. 여러분, 저번에 올려드린 민소희 영상 혹시 보셨나요? 재회를 악녀처럼 해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악녀처럼 하라는 건 뭐죠? 드라마를 보면 악녀들은 목표가 있어요. 그리고 위기에 빠집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목표는 상대랑 잘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헤어졌죠. 악녀는 위기에서 내가 헤어나오기 위해서 뭘 하나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자기 잘못을 남에게 뒤집어 씌우는 정도는 예사예요. 결론적으로는 위기에서 정말 멋지게 탈출해서 나오는 모습 한 번쯤은 제대로 보여준단 말이에요. 사실 얄밉죠. 우리는 그녀의 모든 악행을 다 봤는데 어떻게 주변 인물들은 그렇게 모를까? 그런데 여러분이 이별이라는 위기에서 빠져나오려고 했을 때 배우셔야 하는 게 바로 이런 악녀의 자세예요. 착한 사람 재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재회 과정에서 대부분의 분들이 실수 한 번씩은 꼭 하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술주정 때문에 헤어졌어요. 당연히 다시 술을 입에 대거나 그런 행동을 보이면 안 되겠죠? 그런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친구랑 딱 한 잔 했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필름이 끊겨있고 내가 전 남친한테 전화를 4통을 했네? 어떻게 하실래요? 카톡을 보니까 6년잘 너 미쳤어? 카톡이 와있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자, 여기서 우리 착한 사람 병에 걸리신 여러분들은 빌기 시작합니다. 와, 잘못했다라는 생각에 일단 빌기 시작하시는데 여러분 절대 안 돼요. 이별한 마당에 도덕적이고 솔직해봐야 뭐해요? 그런다고 재회가 돼요? 이럴 때 SOS 하라고 연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회를 해야 되는데 걸림돌이 되는 잘못을 내가 했을 때 악녀는 어떻게 할까요? 그 잘못, 내 잘못 아니라고 우기겠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잘못이 내 잘못이 아닌 걸로 만들 거예요. 선생님 그걸 어떤 식으로 해야 되나요? 요게 궁금하신 분들은 민소희 영상 보시면 돼요.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드릴게요. 꼭 보세요. 오늘 또 하나의 주제는 마녀입니다. 악녀는 재회를 해요. 하지만 마녀는 못해요. 그럼 대체 마녀는 뭐냐? 보통 상대를 설레게 했으니까 연애가 됐겠죠? 착하고 예쁜 모습으로 전애인을 설레게 했던 많은 분들이 나중에는 마녀가 됩니다. 분명히 설렜었거든요. 연락 하나만 봐도 잠이 안 오고 설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연락 하나에도 눈살이 찌푸려지고 무섭고 아침에 내가 일어나서 하는 생각이 여자친구가 오늘은 화 안 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오늘 여자친구의 기분이 어떨지 여자친구 카톡부터 내가 되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게 하루의 시작이에요. 서운하다는 말에는 체할 것 같고요. 이렇게 연애가 내 삶을 조여온다라는 걸 감지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신의 마음이 예전과는 다르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고 이별을 결심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재회를 원하시는 많은 분들이 전애인이 이런 관점을 전혀 모르는 상태로 행동을 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착하고 예쁘고 무해한 공주님, 왕자님 연락이라고 하면 충분히 받아줄 수 있어요. 그런데 전애인분이 봤을 때 여러분이 분명 마녀였단 말이죠. 되돌아가봤자 기다리는 거 형벌뿐인 거예요. 그런데 무서운 마녀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 잘할게 한 번만 기회를 줘 이렇게 말을 해봤자 선뜻 믿을 수가 없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이 연락을 한다 만다 요거 가지고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연락을 한다 만다가 중요한 게 아닌 게 전애인이 나를 계속 마녀로 인지하는 한 내가 무슨 연락을 어떻게 보낸다고 해도 전애인 마음은 굳게 닫혀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공백기 가졌더니 재회가 됐다는 사람은 뭐냐? 라고 하실 수 있어요. 안타깝지만 그분들은 마녀가 아니었던 거예요. 항상 마음 편하게 해주고 쪼지도 않고 자기 입장보다는 상대 입장을 먼저 헤아려주면서 항상 감동을 주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만약에 이런 사람이랑 헤어졌다고 하면 그건 그냥 전애인이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당연히 후폭풍이 오는 게 정상이죠. 내 모습이 그렇진 않았다? 그러면은 공백기는 여러분들이 써야 되는 전략이 아닌 거예요. 이런 분들은 특징이 있는데 마음속에 불안감이라는 게 없어요. 이별을 하더라도 나는 여태까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미련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헤어졌어도 좋은 사람을 곧 만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요. 즉 재회를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는 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영상을 찾아볼 필요도 없는 분들인 거죠.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이상 공백기 전략은 따라하시면 안 되는 분들인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면 연락 자체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내가 마녀가 아니라는 걸 보여줄 수 있냐. 이 부분도 제가 진짜 영상 칼럼에서 정말 수도 없이 다뤄드렸어요. 한번 제가 올려드린 것들 중에서 찾아서 많이 보시면 실마리가 되실 거고요. 그리고 저는 이런 상황인데 혹시 재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능성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질문들이 댓글에 많이 보여요. 좀 더 빠르고 정확한 의논은 진단지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고정 댓글 확인해 보시고 상황 적어서 보내주시고 카톡 주시면 돼요. 그리고 KBS 신규 연애 예능 이별도 리콜이 되나요? 출연자분들께서는 연애 자격 대표 상담사 레벨의 상담을 받게 되실 거예요. 평소 상담도 받고 싶었고 그리고 상대 입장에서 방송 출연 용건으로 얘기를 하면 응답이 잘 올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제 블로그 공지사항 보시고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에 다 있어요. 오늘도 정말 제가 핵심만 얘기 드리려고 진짜 많이 노력을 했는데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고 하시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안녕!